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니까 문제집 250페이지 있잖아요. 문제집 250페이지인데 60번 문제 받고 6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별표시합니다. 61번 문제. 요 문제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논점이 61번 문제가 중요한 논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요약집을 고가주택과 관련한 것을 쭉 한번 훑어보고 한번 볼게요. 요약집을 여러분 한번 펴니다. 요약집 8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요약집 86페이지 14번 테마 고가주택 별표시 2개 하시고,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하여튼 주택의 종류, 기준시가, 면적, 시설 관계없이 양도한가액의 실거래가를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아니고 9억 초과해야 되고, 2번 고가주택을 적용할 때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아까 전부주택으로 볼 때는 주택 외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주택면적 가격이 6억, 상가면적 가격이 4억이면 합쳐서 10억으로. 그 다음에 87페이지 15번 테마 별표시 2개 하시고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입장,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죠. 즉 고가주택의 실지 양도한가액이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양도책 전액 과세는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9억까지 비과세된 걸 빼기 위해서 안 보내주죠.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이에요. 작년에 요걸 알고 있는지를 다른 것과 묶어서 물어봤었는데,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뺀 양도차익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3번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도요,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해 계산하는 식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분 계산해서 아까 위에처럼 구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를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인 장기 보유에 대해서 장기 보유 통제는 보유연수 8%씩 적용하죠. 그래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에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보유연수 8%씩 적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합니다. 안분 계산해요. 근데 양도소 기본공제나 세율 등은 고가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으로 가셔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61번 문제, 250페이지 문제집 61번 문제. 다음 보기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양도를 현재 국내에 소재에 등기된 1세대 1주택으로서 5년 보유한 주택입니다. 비과세요건 갖췄네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10억이고, 그럼 무조건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필요경비 6억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양도자산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요, 보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1번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네. 네? 아이고. 자, 요거는 일단은 요 문제는 비과세가 가능하겠는데,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과세입니다. 원칙 고가주택은 과세라고 그랬잖아요. 비과세 배제되죠? 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세입니다. 비과세 안 돼요.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이니까. 양도차익은 4억이라고 했는데, 자, 고가주택이니까 양도차익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총 양도차익. 자, 10억에서 실지 양도한가액 10억에서 필요경비 6억 뺀 얼마? 4억. 이게 바로 양도차익이 이게 양도차익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고가주택이니까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4천만 원이지, 4천만 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양도차익은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4억 4천만 원입니다. 4억이 아니라 얼마? 4천만 원.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 2,400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가필, 차장, 장기 보유, 양도소득 금액 구하려면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 보세요. 장기 보유 경제는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요, 바로 장기 보유공제 공제를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그 보유연수에다가 몇 프로씩 적용해요? 고가주택인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공제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이요. 우리 뒤에 이제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그래서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그러니까 8호 40. 자, 40% 장기보유제 공제를 바로 적용해요. 그러면 4천만 원에 40%니까 4, 4, 16 얼마입니까? 1,600만 원. 4, 4, 16, 1,600만 원 맞잖아요. 자, 그러면 자, 양도소득 금액은 가필 차장소잖아요. 4천만 원에서 요거 장기 보유특별공제 1,600만 원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자, 그 다음에 가필 차장소 기본공제 얼마 해줘요? 250.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주니까. 그럼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2천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2,1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 2,400만 원. 맞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풀어도 되지만 실전 같으면.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2,400이 아니라 얼마가 되고 2,1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은 60%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자,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양도세 세율 주택. 자, 조정 대상 지역이지 뭐니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일단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 주택 1년 미만이면 더군다나 이건 다주택이 아니니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몇 프로? 6에서 42%입니다.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6에서 42%가 돼야죠.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5년 보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60%가 아니라 3번이 정답입니다. 05번 양도세 계산 과정 문제집 계속 봅니다. 별표 3개 합니다. 문제집 별표 3개 하시고 자,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고 그 이제 뭐 과세표준 세율까지 포함하면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데 양도세 계산 과정 62번 문제 옛날에 이렇게 문제가 11회인가 12회인가 10회 11회인가 같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2번.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고 소수용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옛날 문제입니다. 1번 가필 차장 소기과 순서대로 돼 있네요. 2번 볼까요? 차소가과 아니잖아요. 3번 가차소과소 아니잖아요. 1번이 맞죠? 가필 차장 소기과 맞잖아요. 계산 순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넘어갑니다. 252페이지 6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4번 문제 17번 테마 참조고 양도세 17번 테마 참조고 소득세법상 실거래가로 63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거고 63번은 64번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을 정해서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금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거 가필 차장 소 요까지 해야 돼요. 기과니까 당연히 어떤 겁니까 여러분? 쭉 보니까 기본공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아유, 우리 양도세 계산 과정, 자,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요. 자, 양도차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자, 기타 필요경비 공제하고요.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그럴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차장 양도소득금액을 구하잖아요.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뭘 구합니까? 과세표준 구하고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저한테 이제 배운 분들은 당연히 이거 우리는 계산 과정 머릿속에 있어야죠. 머리 글자를 따서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세에서는 어디로 간다?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 어떻게 외운다?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 아까 뭐 필요경비 위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경제 이런 것들은 소득 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없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정답이고 이런 것들. 자, 65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6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66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유학집 88페이지 17번 테마입니다. 17번 테마고. 자, 근데 요약집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는데요. 요약집 88페이지를 여러분이 펴놓으시고, 요약집 88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제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 설명을 다시 한번 요거 계산 과정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장기부등재, 기본재, 세율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 질 거고요. 오늘은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과정까지만 오늘 배울 건데,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우리 실지거래가액, 자,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국세과세,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가 세야지만 기준가는 예외적으로만요. 자,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와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도 배웠습니다. 쌍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도, 기준 적용 원칙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거였죠? 근데 뭐 양도차익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반대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이 따르는 거예요. 양도가액 따라서 모두 따라간다. 취득가액이 결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예요.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양도자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맨날 들었던 것이 같은 지역에 나란히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는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제가 극단적인 예로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인정할 수 없겠죠? 계약서 갖고 봐라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려서 계약서 잃어버렸다는 건 확인이 안 됩니다.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럴 때는 이거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럴 때는 추계에서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는지 이 추계 방법, 추계 순서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여러 번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자, 그럴 때 추계해서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추계 방법으로. 자,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이 추계 순서요. 먼저요.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몇 개월? 3개월 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자,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 102호 1억 200, 너도 적어도 1억은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참작하고,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 평균액인데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역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에 감정평가액 평균액이 있으면 그거로 하고, 이 감정가액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환산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환산가액은 자, 요 환산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때만 적용하냐면 이 환산가액은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등이 여기에 이제 불분명할 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환산가액. 그래서 자, 환산가액은 예를 들어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환산가액은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고요. 여기다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파는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다. 양도당시 기준가가 2억, 취득당시 기준가 1억. 그러면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 5천.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산가액. 환산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은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래서 높아요. 근데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니까 작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실제 취득하는 가격보다 환산가액은 더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액이 커져요. 그래서 양도채액을 줄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페널티 규정이 신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는 기준시가를 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일 때는 취득가액도 이제 기준시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집에서 보면, 어떤 모의고사 보면, 어떤 전공모의고사 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요거를 강조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는, 불분명할 때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게 되냐면 매감환을 적용합니다. 매감환을 적용해요. 기준시가는 납세의무자가 일반적으로 신고할 때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아요. 기준시가는 어느 때만 적용하냐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에 또 기준시가 따르는 거고, 어느 때만 기준시가 적용하냐면 기준시가는 이런 때만 적용돼요. 자, 보세요. 시험에서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와요. 관할 세무장 등이 추계 결정 경정할 때, 그때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적용 순서예요. 경정할 때 적용 순서, 추계에서 정하는 결정 경정하는 순서.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한다고요?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죠? 근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환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세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은,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한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이런 때 추계 결정 경정할 때만 사실은 기준시가 적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는 매감환을 적용해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아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는. 그래서 그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라고 하는 이유는, 왜 또는이 여기 들어가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또, 그리고 하여튼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오면 콕 집어서 그럴 때 양도가액을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 매감기 순서고, 순서 바뀌면 틀리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감환기입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환산가액은. 어느 때만 환산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매감환기 이렇게 해놓고 틀렸다고 하는 분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하면 틀린다고 해서 출제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가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는 그냥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매감환기, 그런 거, 이런 거 구별 없이, 추계결정 경정 이런 거 구별 없이 그냥 매감환기, 또 양도가액 불분명하면 매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도록 그동안 다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출제자가 꼭 이것까지 꼭 추계결정 경정의 말이 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하느냐, 그래서 매감환기 해놓고 기준시가 집어넣고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요거를 바꿔놓은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가 이렇게 바꿔놓던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고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어떤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약집 보겠습니다. 요약집 보니까 17번 테마, 양도세 과세 표준 계산 구조.
자, 가필차할 때 원칙 양도책 계산은 실거래가 적용하고 2번 예외적으로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 인정 확인할 수 없다면 추계 방법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환기에 의한다. 구칙인 추계 결정 경정의 순서 양도가 불명하면 매감기,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환기. 작년 시험에는 취득가액의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가해야 할 때 취득가액은 매감기를 적용한다고 환산가액 빠뜨리기 해서 틀리게 나왔고요. 3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고 양도책 계산시 원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해서 산정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또는 양도가 당시 뭐로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는 거.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해가지고 그럴 때는 기준시가로 한분 계산한다. 매감환기에서 매매사가액이 뭐고 감정가액이 뭐고 환산가액이 뭔지는 다 말씀드렸고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해서 하나 종업표로 적어놓으라는 게 있었죠?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그런데 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계산한다. 그런 사람이 그럴 때는 환산가액에 해당 건물 환산가액 몇 프로? 5% 해당하는 가산세에 적용한다는 거. 이거는 산출색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거. 그 내용이 필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다가 물론 이게 이제 법령상으로는 원래 저 가산세 부분에 저 뒤에 나오는 건데 일단 제가 여기다 위치시켰습니다. 환산가액 적용했을 때는 가산세였다. 건물 신축하고 나서 몇 년 내? 5년 내에 양도하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면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5%.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산출액이 없는 때도 적용한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정 원리 보니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게 되면 자, 양도책 계산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여길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거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근데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 감, 환, 기 이런 것들 적용한다.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취득가액을 이런 걸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필요경비로 적용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뭘 적용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는 거.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느 때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환기 같은 걸 적용할 때만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여기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매감환기 중에서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치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계액하고 둘 중에서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보다 크면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커야 되니까 둘 중 납세 의무자가 큰 것을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고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개 중에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했을 때는 두 개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371.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무조건 탄다? 371 했잖아요. 그럼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자, 그래서 88페이지 거기 맨 마지막에 필요경비 산정 원리 양도가에서 공제된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고 89페이지 거합니다. 예외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필요경비는 자
취득가액은 매각만기를 적용하고 그때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고 특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특별히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매감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취득가액 플러스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친금액과 니은 자본적 지출액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직접 비용 합한금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에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래서 매감만기를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0.3%. 불이익은 있지만 1,000분의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몇 프로? 7%. 미등기 제외라는 말은 나중에 질문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미등기 제외라는 말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럴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7%가 아니라 몇 프로를 적용하냐면 1%를 적용해요. 7%가 아니라 미등기 그러니까 등기된 지상권이나 전세권만 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7%고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은 여기 7%에서 제외해서 나머지 아파트 당첨, 분양권, 입주권 등 나머지와 함께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 1%. 그래서 절 보세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어떻게 되었냐? 3, 7, 1. 맨 위에 어떤 거?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는 몇 프로? 1%. 그래서 높이로 외웁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습니다. 몇 프로? 0.3%. 1,000분의 3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환산 취득가액에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네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매감만기 중에서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으면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즉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에 비교해서 이 동그라미 2의 금액이 크면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라는 것은 기준시가는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세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 기준시가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지정지역 내 토지 같으면 지정지역 그러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편하게 보세요. 그런 지역은 국세청장이 땅값이 3배 올랐다 그러면 3배 이렇게 해서 개별 공시가에다가 배율,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시가가 되고요. 3번 개별 공시가 없는 토지도 있느냐? 신규로 지적법상 등록해 매립간 측에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 공시된 적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인근 유사 토지 개별 공시가를 표준지로 보고 관할 세무상이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는 직전에 기준시가여야 한다. 올해 거 아직 산정고시 안 돼서 기준시가. 그럼 어떤 거? 전년도 거. 직전에 기준시가여야 한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다만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원래 상가는 건물의 기준시가, 상가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평가하는데 이런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정해서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기준가를 평가합니다. 3번 주택의 기준시가는 뭐냐?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이렇게 지방세 시가 표준액도 되지만 주택의 기준시가도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하고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때는 새로 집 지어가지고 없어 그럴 때는 납세지 관할 세무상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90페이지 한번 좀 편하게 읽어보세요. 기준시가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걸 떠올려 보세요. 걔네들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자, 요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준시가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 2번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 253페이지 66번 문제. 자, 별표시 하셨죠? 자, 그럼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2번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 그 신고한 저가로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요거 우리 부당이산부인 특례에서 배웠었잖아요. 이런 것들. 3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실거래가액을 에 의해서 확정신고하였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상은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데, 이건 요약지 102페이지에 나중에 다음 주에 볼게요. 요약지 102페이지 27번 테마, 요약지 102페이지 27번 테마 참조인데요. 다음에 볼 거예요. 어떻든 간에 맞습니다. 이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합니다. 4번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및 부가세액은 양도자 부담 부분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자, 요거 일단은 뭐 요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 4번은 5번 지문 봅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 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X잖아요.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 감, 기지, 환산가액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넘어갑니다. 67번 문제 봅니다. 67번 문제. 자, 보시니까요.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67번 문제는 요약지 88페이지 참조고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오죠?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고요.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추계 결정 경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그 다음에 2번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 감, 환기. 맞죠, 여러분들? 예. 3번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인 자산의 매매사가인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요. 3개월 내 각각. 맞죠? 4번 감정가액도 당해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포인트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경우에 그 감정가액 평균액이고. 5번 요약지 88페이지고 이거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출제되기 전에 고해 맨날 이런 식으로 그 전부터 강의했던 건데, 환산가액은 뭐 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뒤바뀌어 놨습니다. 68번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매가만기 고르는 거, 순서 고르는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69번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고요. 역시 요약지 88페이지 참조입니다. 88페이지 17번 테마 참조고 2010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8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책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아니고요.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환성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환감기를 적용해서 산정할 취득가를 한다. 그래요? 아니지.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매감환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매감환을.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매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감환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뭐 매환감기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틀렸고 매감환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렇죠? 실거래가세가 원칙이고.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금비에 포함한다. 그렇죠?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금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4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매감한기를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 즉 토지기준시가는 뭐예요? 문제 자체가 지금 토지를 양도하는 거니까 토지기준시가는 뭐였어요? 개별공시가. 즉 취득 당시 토지기준시가에다가 공시를 몇 프로? 3%. 필요경비 계산경비에 포함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필요경비 성지해야 되고 매감한기니까.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죠.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71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71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70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71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88페이지 88페이지 17번 테마고 제가 정오표에 추가해서 추가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고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할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물 신축하고 몇 년 내? 5년 내고 해당 건물 양도하기 위해서 환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 환상가액 몇 프로 가산세가 적용됩니까? 100분의 5요. 100분의 5고 5%고 이 규정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해요?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해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아까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정답 5번이고요. 71번 문제를 통해서 개정세법,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을 확실하게 포인트를 이 문제를 통해서 숙지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72번 문제가 72번 문제 17번 테마입니다. 17번 작년 28회 기출문제인데요. 28회 기출문제인데 요거요. 요거는 그 5번 지문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지문을 보시고요. 5번 지문을 보시고 요약집 88페이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오네요.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정한 가액이 된다. 매감기입니까? 뭐가 빠졌어요? 환산가액 빠졌잖아. 매감 환기여야죠.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지문은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73번 문제 봅니다. 73번 문제 17번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렇죠? 취득가액을 실지축한 가액을 정하면. 2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장부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순서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이 경우 추계순서는 매감 환에 의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감 환에 의한다. 기준시가 이때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빠졌다고 해도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순서에 의하고 그냥 여기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 불분명하다 그러면 매감 환에 의합니다. 제가 지난 순환까지는 헷갈릴까봐 자세히 얘기 안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한번 정확히 한번 해보긴 해봅니다. 물론 이제 하여튼 그냥 매감한기로만 무조건 알고 있어도 답고르는 데 입장이 없지만 어떻든 간에 요거요. 2번 지문 이렇고 기준시가 빠졌잖아요. 그러지 말고 매감 환에 의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3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무조건 뭐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여기서는 무조건이란 말이 들어가도 맞아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맞습니다. 4번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기타 필요경비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구만. 아, 이거 진짜. 5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요. 5번 지문.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금계산공제 합증금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지출 합계액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내가 만기 중에서 어떤 거로 할 때만 여기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금계산공제 합증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주기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기준시가로 할 때는 매매사기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요 부분. 자, 그래서 요거 5번은 뭐 때문에 틀렸다? 기준시가 때문에 틀렸습니다.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7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7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문제 좀만 더 이거 문제 좀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힘 좀 내시고요. 오늘 뭐 진도 원래 예상했던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할 것 같네요. 시간 되는 대로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개 드시고, 좀만 더 어깨도 돌리시고, 목 운동도 좀 하고, 반대로 돌리시고, 좀만 더 보고 문제만 좀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요. 막 그냥 굉장히 대단히 공부 많이 했다 이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데, 자, 힘내시고 좀 어려운 내용들, 그 양도책 계산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지금 내용을 좀 깊게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지금 근데 양도책 계산과 관련한 요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좀 깊게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강의하게 되면 예상한 범위 내에서 강의한 내용에서 지금 양도책 계산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게 계속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강의한 범위 내에서, 또 강조한 범위 내에서 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들 전통을 이어서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좀만 힘내서 봅니다. 7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18번 테마입니다. 우리 18번 테마는, 자,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금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나오잖아요. 자, 그거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책 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포함해져요?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송 화해비용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제외한 금액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2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자, 특수관계자가 마음 착한 형이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가초과액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요. 시가로 다시 계산하니까.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여러분, 거래 대금이 3억인데 야, 우리 5년 균등 분할 상환하자. 대금을 5년 동안 나눠서 갚을게. 저 대금을 치를게. 대신 이자 붙여야 되겠죠? 15%. 그때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단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건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고요. 4번, 양도자산 부기한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소송 화해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해야 하네요. 예? 자, 포함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중공제 방지원칙. 5번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보유기한 중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계획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동자산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포함됩니까? X입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거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래서 5번 틀렸고요. 75번 문제 역시 별표십니다. 요약집 18번 테마, 요약집 18번 테마, 요약집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 참조고요. 18번 테마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일본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대액은 취득가액 계산 시 제외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제때 대금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된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필요금비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제외한다 받고. 2번 공시법이나 법률에 따라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3번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한 대출금 이자 지급액은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을 때 대출금 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4번 상속 및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여러분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팔 때요, 양도 가액은 이번에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로 할 거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자, 4번 집은 다시 볼게요. 상속 및 증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가액은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이거라고 그랬죠?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아니고 옛날 상속받았을 때 증여일 현재 시가 순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지출한 상속세나 증여세,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해설을 보세요. 상속 및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요약집에서 제가 등기일 X, 양도일 현재 X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시가 순액으로 한다, 추계 방법에 의해서 의한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옛날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봐서 이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 옛날에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요약집에서 다 배웠고요. 나중에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요약집에서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그 75번 문제 5번 지문은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중공제방지원 제가 아까 본 거고요. 76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쉬워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중공제방지원칙사 기출문제인데 이중공제방지원칙에 관한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7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8회 기출문제 18번 테마, 요약집 90에서 92페이지 참조고, 90에서 92페이지 18번 테마. 자,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수익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대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하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이 확실한 게 딱 1번에 있었어요. 나머지 안 봐도 되는 확실한 거니까 이거는. 2번 봅니다. 자, 그래도 우리 공부를 위해서 봅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취득가액을 조그만 그 까만 목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를 물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정신없이 문제 풀으라고 못 받겠지만 저는 이거 카메라 보는 분들은 왜냐면 제가 막 계속 이 녀석이 머리도 쏘고 막 여기 다니면서 물어가지고 계속 지금 여러분 안 보는 사이에 피해 다닌다고 막 했는데 까만 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또 오늘도 저 에프킬러를 한번 에프킬러를 나중에 비춰놓고서 칙 이렇게 하면서 뿌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안 보는 사이에 진짜 계속 공격하네. 까만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 한번 봅니다. 자, 77번 문제 2번 질문 볼게요. 2번 질문.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 질수된 가액이 하므로 소득세법 160조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금비로 인정한다. 우리 요약집에도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쭉 한번 훑어드리겠지만, 자, 여러분요, 우리 반드시 자본적 지출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증빙서를 수치 보관해야죠.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자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됩니다. 적격 증빙.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자본적 지출액 인정한다? 그럼 다 뭐 그냥 딱 얼마 들었는데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인정한다 틀렸고 3번 소득세법 등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라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한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서 추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요, 이 감가상각비는 법령의 소득세법 규정, 이게 이제 97조라고 되어 있나? 그 3항인가 몇 보면은, 자, 감가상각비는 환상가액으로 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3번 봅니다. 소득세법 97조 제3항에 보면은요,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뿐만 아니라 이게 환상가액으로 할 때도 필요금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게 틀렸어요. 이게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당 요약집 볼 때.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는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를 인정한다. 이거 틀리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절 보세요. 국민택 채권 같은 거, 자, 만기 전에 양도하면 액면가보다 낮게 파니까 요게 와리깡비용이 발생합니다. 요 채권 매각차손 관행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국민택 채권 매입하자마자 바로 팔기 때문에 우리 채권 매각차손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세법에서 그럴 때 요거 금융기관에게 주로 양도하는데 금융기관 외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땡 전액 양도비용 틀렸습니다. 자, 금융기관 이외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줍니다. 5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수증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해설 잘 모르겠는 분은 해설 읽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8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오늘 자 그 80번 81번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계산 문제 몇 문제는 다음에 주에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마무리를 몇 문제 못 푸른 거 계산 문제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장기문제, 기본공제, 세율, 나머지 예정신고, 학종신업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다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78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78번 문제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80번, 81번 문제 한번 볼게요. 80번 문제 아까 본 거예요. 17번 테마 참조고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요. 다음 중 알았어. 이것만 보고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할 때 다음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까 문제.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기준시가 안 돼요. 매매사가 안 돼요. 자,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계산공제 합칭매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주식과 양도비 합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만 매감한기 중에서 환상가액으로 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런 거 취지 한번 알고 다음 주에 그러면 78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제가 요약집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 그냥 수업 빨리 끝내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진짜 좋습니다. 그래 빨리 끝내드려야지. 자, 다음 주에 여러분 하여튼 더위에 하여튼 잘 견뎌내시고 시원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